사람들은 저마다 성향이 다르고 개인의 브랜드화를 의식하든 않든 간에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직업든 집단 내에서 각자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반면에 퍼스널 브랜드를 의식적으로 구축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영업사원들은 연봉을 올리고 조직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 교수들은 전문 이론을 개발하여 유명세를 얻고 기업에 자문해 주어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 가수들은 참신의 패션과 스타일을 갖춤으로써 수많은 경쟁자들 틈에서 돋보이고자 각자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한다.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에 성공한 이들은 대중의 머릿속에 깊이 인식되어 시장에서 장기간 우위를 점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분명히 그 이름값에 상응하는 물질적 혜택도 얻는다. 필립 코틀러, 퍼스널 마케팅 중에서 바로 이것이 당신이 작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작가는 어떻게 되었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내놓고 알리게 된다. 그 결과 어떤 다른 직업보다 더 쉽게, 더 빠르게 유명인이 될 수 있다. 제가 이전에 재차 설명해 드렸듯이 이런 글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흔히 작가로 대성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선조들이 작가이거나 문필가 또는 학자일 거라고 말입니다. 뭐 한강의 예를 들어봐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약 70%는 부를 이은 사람 중에는 부를 이루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약 70%는 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30%만이 금수저이거나 다이아 수저이거나 에메랄드 수저이거나 신의 자녀들인 거죠. 대체로 이 07과삼이라고 해서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대두가 되는 표현입니다. 각 나라마다 국부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세운 지도자들 중에는 공이 70%가 있다면 과는 30% 뿐이라고 평가를 하곤 하죠. 그런데 이것이 70대 30으로 그 비율을 책정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와 출판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약 30% 정도가 대형 교회거나 대를 이어온 교회인 반면에 7%가량은 개척 교회거나 미자립 교회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출판사들도 70%가 중소출판사인 반면 30%만이 유명한 대형 출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되려는 목적도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책을 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와 명예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긴 마련이죠. 물론 이 돈을 벌어서 고생한 부모님들께 말년을, 노후를 편히 모시려는 그러한 취지로 자신이 경제적으로 좀 고소득을 얻겠다는 포부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만 톤짜리 크루즈선을 세우고 해외여행을 시켜드린다는 그러한 그나마 돈을 의미있게 사용하려는 목적도 없지는 않겠죠. 반면 그냥 나 혼자서 20만 톤짜리 크루즈선 타고 세계 일주를 해서 그곳에서 뭐 작업도 걸어보고 뭐 그런 생각으로 고소득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좌우지간 저의 경우는 전자와 후자가 모두 해당이 되거든요. 내가 꿈을 열차 승무원에서 제가 작가로 바꾼 중학교 때부터는 저의 경제적 형편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는 어머니 말씀에 전향을 하게 된 거죠. 나머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자기 표현의 시대의 작가보다 더 좋은 직업은 이런 측면에서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견할 수 있다면 연예인이나 방송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혹독하고 어려운 입사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한다 해도 다른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좋은 프로그램의 앵커가 될 수 있다. 개그맨이나 연기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작가는 그 어떤 입사시험이나 타인과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없다. 그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거나 자신이 새롭게 창조한 글을 쓰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쓴 글이 좋고 독자들에게 충분히 익힐 만한 것이면 책으로 출간되고 독자들에게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작가들은 경쟁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얼핏 보기에 같은 분야의 작가들은 서로 경쟁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작가는 직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나 존재 이유를 그저 돈벌이나 수익 창출, 고객 확보로 볼 때 그런 것이지, 참전 작가의 목적이나 존재 이유를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 작가들은 경쟁력이라기보다는 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들이 저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독자들이라기보다는 작가들이다. 그런 점에서 작가들의 세상은 경쟁보다는 협업이 필요한 세상이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상부상조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에 출간한 숨겨진 0.1% 공부의 신들의 천재 공부법이라는 책의 경우도 바로 이런 경우이다. 필자는 한자를 전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이라던가 조선의 책들을 원전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조선 선비들의
원전을 독해하고 그것을 건축해서 책으로 출간해 준 많은 다른 작가들이 없었다면, 그래서 필자가 거의 다 섭렵한 조선 선비들의 삶과 인생, 공부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필자의 이 책도 또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다른 작가들이 피와 땀을 흘려 세상에 내놓은 책들에 의해서 또 다른 작가들이 탄생하게 되는 연결 고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작가들이 수준 높고 훌륭한 책을 내놓을수록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한 다른 작가들은 어제의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작품을 또한 출간해낼 수 있고,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작가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전의 자신의 작품보다 더 나은 작품이 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가들은 경쟁 사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협업의 사회에서 서로 도움을 조금 받으면서 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를 꿰뚫어보지 못하고 그저 고객 확보나 수익 창출이라는 기업의 경영 원리 측면에서만 바라볼 때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작가들의 훌륭한 저작물에 대해 시기나 질투를 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작가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작가들의 세상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각설하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하자면, 미래 사회는 더 많은 자기 표현의 시대이고,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는 작가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세계는 그렇게 경쟁에 치열한 사회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동반 성장의 상부상조의 세상이라는 점을 꼭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